노유진의 100분 토크.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죠. 지난 주말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진보와 보수, 현직과 퇴직 공무원을 망라해서 약 12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였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 현안의 당사자인 공직사회가 이번 정부 개혁안에 대해 얼마나 크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집회에 교총이 또 참여했다는 건데요. 참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교총과 전교조가 한 깃발 아래 싸우는 모습. 역시 이 사건만 봐도 역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생존권의 문제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100분 토크는요, 바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실 게스트는 바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이죠. 네. 난리가 났던데요. 저 근처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버스로 전국에서 한 1,800대가 왔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큰 집회를 오랜만에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현장 스케치 좀 해주시죠. 예, 말씀처럼 전국에 12만 명, 예.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왔거든요. 예. 그만큼 공무원들의 이제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저는 새누리당이나 그 정권이 이게 공직사회를 너무 그냥 만만히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연금을 건들면서 최소한 당사자 협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그 분노가 같이 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예. 듣자 하니까 이번에 유시민 씨와 꼭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불꽃 튀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100분 토크인데 오늘 거의 100분 토론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분위기 좀 저거 하려고 걱정했더니 우리 전라북도 진안에 우리 농사 짓는 그 박수 당원이 연락을 해서 그 사과 한 상자 보낼 테니까 사이좋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오늘 지난번 함양 사과에 자극받아서 오늘은 진안 사과가 왔습니다. 가실 때 위원장님 몇 개 좀 가지고 가셔갖고 나눠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 문제가 됐던 게 그 JTBC 나간 그 방송 때문이죠. JTBC 잠깐 유시민 작가가 나가가지고 한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치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방송 보셨죠? 예, 저 봤죠. 저도 거기 그 인터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봤었죠. 제가 나가기 전에 인터뷰 하셨고요. 예.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날 원래 시간이 조금 더 잡혀 있었는데 저 세월호에서 여학생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뒤에 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 취지로 그날은 인터뷰를 한 셈이죠. 예. 근데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그때 또 국민연금을 이렇게 그 계획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공무원연금 그 당시에 좀 미진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연금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하게 그 재정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또 형평성 얘기하는데 과연 그 형평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보가 추구할 가치가 과연 하향 평준화가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러면 재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지출만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종합적인 고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처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겠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좀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뜨거울 것 같은 조짐이. 불 붙이지 마세요. 위원장님 오늘 충분히 말씀하시죠. 불 붙이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도 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델, 디자인한 모델들 보면 수치가 정신없고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힘든데 차근차근 풀죠. 아주 처음부터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먼저 이 제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도입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입된 게 1960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입의 취지가 그 당시는 어떤 거였나요? 외국의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공무원들 또 국민들의 이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연금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도입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 수준이 좀 낮았지 않습니까? 또 퇴직금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퇴직 수당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우수한 인재를 또 유치하기 위한 그 인사 정책적인 수단도 있었고 또 그 역대 정부가
이제 뭐 보수를 제껴주다 보니까 이제 후불 임금의 성격 다 같이 포함을 해서 또 공무원들이나 노동기본권이나 정치기본권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어찌 보면 달래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이 된 거고요. 사실 그 뭐 김대중 정부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 공무원 연금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었죠. 예. 그러면서 뭐 IMF도 터지고 이제 경제가 조금씩 이렇게 안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제는 이제 계약된 계약들을 뭐 한 3차례 지금 해왔고 이번에 한 4차례 지금 하는 그 과정들을 좀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들이 보수가 적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본권 제한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유능한 인재를 또 유치하려면은 일종의 그 회유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공무원도 연금 도입의 배경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공무원 연금이 여러 번 이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연금법이. 예, 예. 그 주요한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의 그 이제 기여금, 우리 보험료라 그러잖아요. 이제 예.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예. 다만 중간에 한 번 정도 이제 받는 거 관련해서 그 정부가 책임을 지는 부분, 이제 그게 한 번 더 생겼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급여율이라는 건데 이제 받는 부분도 특히 이제 2000년 1월 1일자 계획 보면서 많이 이제 낮추는 방식 이렇게 갔었고, 물론 그 당시에 많은 그 재정 전문가들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2010년 1월 1일자 계획 관련해서도 우리 하위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0년 1월 1일자 그 이후에 임명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을 일을 하고 그 6급으로 보통 퇴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연금이 한 1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이전에 그 이제 그 공무원이 됐던 분들, 뭐 2006년 입직자나 그다음에 뭐 98년 입직자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160만 원대, 180만 원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전체 공무원들의 그 퇴직자들의 그 연금이 평균이 뭐 219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0년 계획으로서는 이미 그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도 그 계획을 하면서 향후 10년간은 계획 안 해도 된다라는 나름의 그 제도발전위원회가 그 뭐 다양한 뭐 각계 전문가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그 약속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뭐 이 연금 계획을 끄지고 나온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단순하게 공무원 연금 재정 문제를 떠나서 이 박근혜 정권이 지금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국 나가서 그 한복 패션 좋은 거밖에 없고 뭐 정치 발전이 된 것도 없고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없고 남북 문제가 된 것도 없고 뭐 국민 안전이 보장된 것도 없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론의 블랙홀 차원에서 이 부분이 같이 이제 의도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적연금 활성화를 뭐 꾀해보겠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정부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또 새누리당이 이번에 연금 개편안을 만든 또 그 맡긴 그 단체가 한국연금학회입니다. 예. 재벌보험사 증권사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또 재벌보험사들은 이제 공무원연금 망했으니 이제는 개인연금 들어서 사적연금. 노후를 보장해라.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공무원연금 재정이 부족해서 이걸 개혁하는 것을 떠나서 뭐 국정 그 성과를 한번 내보겠다. 그다음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녹아 있는 것이 이번에 그 연금 개편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3차례 그 과정 속에서도 그 특히 이제 2010년 계획 속에서 공무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그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도 신규자 같은 경우는 65세로 늦췄고요. 근데 그 사실 그때도 정년 연장 부분들을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그간의 그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이었고 또 이번에 하는 또 의도가 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공무원연금법 개정 역사라고 여기 표가 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1996년에는 비용 부담률이죠. 그게 5.5%에서 7.5%로 인상되었고 2000년에는 7.5에서 다시 8.5로 갔고 2009년에는 보수 월액 기준으로 10.8%까지 확대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지금 이게 디자인한 그 주체가 예. 그 뭐랄까 공적연금을 좀 무너뜨려야지 이익을 보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요. 예. 우선 세 차례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역사라는 거는 과거의 축적 속에서 위에서 이제 좀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1960년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뭐 퇴직자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순전히 가입자만 있던 시절이니까 되게 후하게 그렇죠. 제도 디자인을 설계를 할 했죠. 수밖에 없었죠. 네. 인구도 빨리 늘어나고 공무원도 빨리 늘어나고 그럴 때니까요. 예, 인구 피라미드를 보니까 지금 예. 84년만 해도 아래가 더 커요. 그렇죠. 2014년쯤 되니까 중간이 이렇게 있고 2044년이 되게 되면 이제 위가 이렇게 나가 역피라미드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96년도 한 번, 2000년 한 번, 2009년도에 한 번 이제 연금법 개정이 있었는데 전체 흐름은 이제 내는 돈은 점차 많아져 왔어요. 처음에 뭐 보수 월액 5.5%에서 그다음에 뭐 그 5.5%로 에서 7.5%로 96년에 왔고 2000년도에 좀 더 올리고 2009년도에 좀 더 올리고 그렇게 됐고요. 그럼 주는 거는 자꾸 덜 주는 방향으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처음에 있었던 걸 중간에 없앴다가 다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해서 돈을 벌면 좀 지급 정지하는 제도도 조금 더 도입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또 뒤로 더 단계적으로 늦췄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2009년도에는 2010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65세로 국민연금하고 장기적으로 맞추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려왔고 그 지출을 하는 것은 조금씩 박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마지막 3개월의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산정하던 거를 3년치로 하고 그다음에 또 2009년도에 바꿀 때는 최종으로 전생의 전기간으로, 전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속 이 흐름 자체는 예. 초기 설계가 이 너무나 이 후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그리고 연기금의 어떤 운용 수익률도 계속 낮아진 추세고 지금은 기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금 운용 수익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흐름은 그렇게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도 이 흐름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의 속도로 해서는 이게 견디기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 때문에 훨씬 더 과거의 연금법 개정보다는 급진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번에 나온 거죠. 이게 흐름은 보면 이상 흐름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 흐름이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예. 배출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봐요. 여기서 이제 급진적이라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기존 퇴직자 세다는 얘기죠. 세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과격하다는 거고요. 너무 그러니까 다시 아프다는 말해서 얘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60에서 65세로 뭐 그거는 이미 이제 된 건데 된 거고요. 지금 퇴직자 급여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 발전 기여금인가 해가지고 거기 말씀 좀 그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뭐 급진적인지. 급진적이라는 부분들은 그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제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또 15년 차 이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국민연금이 그 세계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안 좋은 연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명목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실질 대체율은 뭐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운영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민연금보다 더 나쁘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107만 명인데요. 48만 명이 더 나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러면 국민연금을 선택하든지 그다음에 그 나쁜 공무원연금을 선택하든지 다시 말해서 나쁜 거 두 개 놓고 그 중에 그 한 가지를 골라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공적연금이 뭡니까? 노후의 소득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이미 그 상실을 시켜놨다라는 부분이죠. 또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연금에는 그 이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아까 제도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특수성이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제도 개혁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아예 상실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그러면 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제도 개혁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이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비교를 한다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도 똑같거든요. 공무원연금 다 완전한 통합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부분 통합하든지 별도로 운영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하려면 외국의 공무원연금과 한국의 공무원연금을 비교해야 되고 또 외국의 국민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게 이게 원당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비교해서 더 낮아진 쪽으로 계속 맞춰가자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연금에 대한 그 이제 연금에 대한 지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뭐 적은 나라가 뭐 한 2배, 일본 같은 경우가 좀 적으니까 그다음에 뭐 많은 나라 한 5배 이상 이렇게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연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전에 국가가 보장해 주고 국가가 다 내는 거죠. 예, 정부가 다 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아까 우리 그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수 산정 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종 소득이냐 아니면 그 최종 3개월이냐 전 재직 기간이 하는 부분들인데요. 외국의 대부분 나라들이 전 재직 기간을 하는 나라도 있고, 뭐 최종 보수만 하는 나라도 있고요. 최고 보수만 따진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교했을 때도 정부가 지출률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보수 산정 기준도 전 재직 기간 평균으로 나눠서 굉장히 그 적게 받게끔 구조를 만들어놨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징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만약에 그 마지막에 할수록 이렇게 봉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3년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3년은 좀 적죠. 그 3년 전은. 그러니까 전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초봉부터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산정 예. 기준 자체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죠. 최종 보수에서 잠깐만요. 예, 그 예. 더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할 때 또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공적 노후연금으로서는 B급 제도예요. 예. A급 제도가 아니라고요. B급 제도인데 B급 제도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뭐 국민이 못 나가지고 B급 제도를 하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B급 제도인 이유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과세소득의 9% 보험료에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반은 회사에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자기가 9%를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내렸단 말이에요. 60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70으로 88년에 만든 건데 70%로. 60%를 한 차례 내렸다가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40%로 내렸는데 2006년 당시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국회에 낼 때 정부에서 처음에 말을 붙여본 안은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는 거였어요. 예. 15.9%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내리는 거. B급 중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B급으로 안을 냈지만 국회에 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 거는 몇십 년 후고 보험료를 내는 건 지금 매월 내는 거니까 그걸 국민들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국회에 가가지고 보험료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보험료율은 그리고 급여를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깎으니까 40으로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B급 제도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 나라들은 대부분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 2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총 국민 부담률을 따지더라도 2배 가까이 되거나 2배가 넘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입 분야에서 그거를 관철이 불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조건에서 외국하고 계속 비교해서 외국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이게 정부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짜게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그 공적연금으로서 그러면 이제 소득 보장이 될 만큼 그럼 급여율을 놓고 기준을 놓고 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세입이 적으니까 지출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국민들께서 저는 맞습니다. 증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참 함정이 그런 것이 있죠. 부자 증세를 하면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에요. 노인세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이 반대를 특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때문에 특히 문제인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 국민들께서 이런 증세에 대한 아직 이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좀 과한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더 기다리더라도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재정이 2043년까지는 계속 커집니다. 2,500조까지 재정이 커진다고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 때까지 가야 이제 이게 고갈이 되는 시기단 말입니다. 근데 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으로부터도 한 4, 50년 정도 남은 건데 그러면 2006년도 할 때는 한 50년, 60년 정도 남은 거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러면 좀 더 기다려서 국민들께서 이제 인식이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했습니까? 한번 깎아놓으면 있잖아요.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이후에 또 재정 문제 나오거든요. 이번 당정청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또 하나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또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을 그만큼 깎아놔야 이후에 이제 더 기여율을 더 높이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하향 평준화는 국민들께 동의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비판하고 자신들의 노후거든요. 남의 노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노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그 정치권에 강력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우선 아까 저게 처음 이제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 여러 뭐 정치적 배경이나 또는 이걸 가지고 뭐 노리는 바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도 포함해서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대책을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낸 면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그 말씀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갖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더 끌고 가자. 손도 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뭔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누굽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정부도 가입자죠. 그렇죠. 정부도 돈을 내니까. 예, 정부도 가입자죠. 그러니까 두 가입자 중에 한쪽에서 지금 고치자라고 안을 갖다가 만들고 내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내려면 우리하고 의논하고 내지 왜 그냥 내냐 이런 얘기는 가능한데 고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지금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뭐 2년이나 4년 후에 고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더 많은 적자를 안고 그걸 감수하고 또 고쳐야 되는 면이 있는 건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갖다가 뭐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공무원 당사자들도 그래 고치자.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고 고치는 순간 더 받는 쪽으로 고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낮춰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면은 이제는 손은 봐야 된다는 거고 손을 대는 순간 기존에 받았던 것 혹은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낮은 더 낮추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낮출 것이냐 또 언제부터 이걸 받게 하게 할 것이냐 상은 어떻게 하고 아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좀 구체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를 끌어가면서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안 고칠 수도 있다는 게 자꾸 이렇게 제기가 되면은 얘기는 계속 이제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써먹죠. 국민연금도 이런데 공무원연금이 이러면 되냐. 근데 그 제가 2006년도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때는 공무원연금은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건 냅두고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다고요. 반대하는 단체에서. 제 입장은 어느 것이든 먼저 되면 나머지 하나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으로 제가 이제 주무니까 주무장관이니까 그걸 한 건데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이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실현되는 거는 한참 뒤지만 예컨대 지금 뭐 35 먹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지금 연금 부어서 타는 거는 20년 후예요. 30년 후. 근데 그 20년 30년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법적인 수급권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우리 헌법상 소급 입법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미 법 개정 전까지 존재하고 있는 법으로 쌓인 수급권은 일종의 사적 재산권처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정이 2060년에 이제 고갈이 된다 국민연금은. 그럼 2060년 가서 그걸 손을 볼 수 있냐 못 봐요. 왜냐하면 그 고갈의 원인이 되는 기득권이 이미 현행 법에 의해서 다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걸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2060년 시점의 문제를 완화하려면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공무원연금법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은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거기에 맞춰서 내리면 하향 평준화되는 것도 저는 옳은 진단이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근데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저는 뭐 공무원 노조에서 저한테 뭐 국민 앞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민연금법을 그렇게라도 고친 것이 정의로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1988년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그때 50세가 넘은 사람들을 버리고 갔잖아요. 소위 연금 도입 당시에 퍼스트 제너레이션 첫 세대를 내팽개치고 갔다고요. 이 제도가 노인들은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공적 노후보장 제도에서 다 소외시켜버리고 자기들만 돈을 부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자기들이 퇴직하고 나서 찾아서 가지고 한 20년 사이에 돈을 다 고갈시키도록 급여 조건을 짰어요. 그래서 2060년이 되면 다 고갈이 되고 그때는 이제 애들 보고 이제 세금 내서 우리 연금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나도 안 해줘 놓고 왜 애들한테 무슨 권리로
세금으로 메꿔서 그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부도덕하다고 보고요. 이 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현 가입자 세대, 이 세대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제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연금 수준을 40% 소득대출로 깎은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덜 파렴치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법을 고치지 않으면 몇십 년 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문제를 고칠 길이 없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후세대에게 위에 80세가 제일 인구가 많은 연령이 되고 65세가 그다음 연령이 많은 인구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 현행 공적요금 제도를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는 저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여기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정책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느냐? 이후에 그러면 그 후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깎는 것으로만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정 문제를 예를 들어 재정 문제 중요하죠. 아니, 재정이 연속성이 없고 만약 안정성이 없다면 후세대가 소급 입법을 할 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그 말이 되는데요. 후세대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깎아놓고 나면 후세대가 이것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게끔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 정책 결정이 정말 전적으로 옳았느냐?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 지급률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좀 더 올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길들을 이제 봉쇄했을 때 아니 올리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근데 예. 지금 보십시오. 한 번 내려놓은 것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세대가 마음만 그다음에, 먹으면 올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계획을 하는데 좋습니다. 계획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에서는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그거는 가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지금. 예. 예, 네? 바로 지금 그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사실은 뭐 개혁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는 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개혁인가? 그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치고 나왔단 말이죠. 청와대하고. 근데 그들이 내놓은 그 개혁안 자체는 어떻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지금 그 개혁안을 내놓는 그 방식 자체는 어떻고,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이제 뭐 국민연금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국민연금 받는 또 사람들이 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공무원 주변에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피부적으로는 그게 다 맞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데 제가 이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여기에 다른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고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무리한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뭔가 하면은 애초에 이게 수십 년 된 제도이긴 하나 불과 20년, 3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연금 타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오래 살고. 예, 오래 살고 수명이 늘어나니까 연금 타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오래 살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저절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년 전에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은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퇴직 일시금을 받느냐 아니면 연금을 받느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90% 이상이 연금을 선택하는데 20년 전에는 일시금 선택한 분이 40%가 넘어요. 반이 넘었어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왠가하면 금리도 낮고 이러니까 일시금 받는 것보다는 이제 다달이 이렇게 쭉 받아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1999년 IMF 직후에 그때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했잖아요. 공직사회에서도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때 이 20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약 22%가 한꺼번에 퇴직했어요. 한 해에. 그러니까 이제 연금 받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거야. 일이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적자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 보조금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황에서 빨리 수술하느냐 늦게 수술하는 문제만 있을 뿐 수술은 해야 될 때가 된 거고 수술을 미룰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이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은 좀 저는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수술할 거냐 또 수술하는 과정에서 좀 제대로 따지지 않고 넘어간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과정이 지금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 너무 원론적으로 좀 더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뭐 세금 더 걷는 방식으로 세금 더 걷는 건 저희들은 찬성하지만 이 문제를 갖다가 세금 더 걷는 방식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따로 우리가 또 추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 논의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진행신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나온 안에서는 좀 점검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공무원들 이 뭐 수급자로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술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암인지 아니면 뭐 다른 질병인지 그런 진단을 또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뭐 재정 측에 내놓은 거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요. 최소한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개를 안 합니다. 하물며 국회의원들한테 제대로 안 준대요. 그러면 재정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 재정이 그동안 나빠지는 과정 속에서는 정부가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최소한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책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수술 들어가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마냥 무조건 뭐 수술이 모든 질병에 모든 것이 뭐 수술이 다 100% 그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수술이 좋다. 그럼 수술을 한다고 했으면 수술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다 참여해서 그럼 우리가 수술할 때 환자나 그 보호자들한테 그 동의 안 하고 그냥 의사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입법안을 내놓은 과정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 연내 입법에 그 눈으로 레이저 쏘니까 새누리당 158명의 군대가 그냥 마치 한 날 한시에 원입법 발의할 수 있는 아니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당사자한테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이 이렇게 나쁜 거냐? 이번에 그 이제 연금학회장을 지냈던 김영하 교수도 지난번에 그 KBS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공무원 연금은 제도의 특수성이 있으니 공무원들의 보수나 퇴직금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막상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정부가 당연히 책임질 부분이고 정부 재정으로 공무원연금 감당 가능하다. 본인이 재정학자고 이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저는 우리 공무원 노조가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진단해서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 전반을 놓고 같이 진단해서 같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보십시오. 자 그러면 기초연금이 제대로 된 제도입니까? 대통령 공약 파기하면서까지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굳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도입하려고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했어야 됩니다. 금액도 그러면 20만 원이 물론 뭐 그 국가재정이 어쩌니 얘기하지만 20만 원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기초연금 적자 논리로 따지면 지금 한 해 10조씩 적자입니다. 2040년 가면 한 해 100조가 적자입니다. 기하급 수지로 올라가거든요. 정부 재정이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공무원연금 뭐 2080년까지 1278조라는데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럼 80년대까지 재정 추계를 공개를 안 합니다. 딸랑 보도자료 해가지고 그 국민연금 보니까 재정 추계 보도자료 내놓은 거 보니까 2043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다음에 60년에 고갈되고 맙니다.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출산율 얼마 넣습니다.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같이 진단하고 같이 수술하자는 거고 그 속에서 사실은 공무원연금이 저는 같이 수술한다 그러면 공무원연금이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공무원연금의 제도적인 특수성들을 빼내고 제도개혁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그럼 노후소득 보장 기능만 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전체 국민들에 대해서 기초연금 부분하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들을 설계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우선 이제 문제를 막 섞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기초연금은 그건 사회보험이 아니고요. 공적 부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이제 고령 저소득층한테 다른 문제는 아니라는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자 그러면 공무원들 신규자에게 그러면 그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적용시켰습니다. 아니 그 전에요. 예. 우선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보험이 아니고 공적 부조제도이기 때문에 공적 부조제도는 다 우리 헌법상의 그 인간적 존엄성 조항에 의거해서 그냥 세금으로 해서 드리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적자라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뭐 소급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수급권이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단연도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적용 범위를 좁힐 수도 있고 그것은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니까 그건 안 섞었으면 좋겠고요. 논의를 할 때. 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섞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공적 부조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근데 자, 그러면 공무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신규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국민연금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공적 부조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국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의 70% 현재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규자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럼 공적 부조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강론으로 근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가지로 이번에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전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그 기초연금을 받아야 될 정도로까지 낮을 수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죠. 공무원연금법을 손질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안에 최소연금이나 이런 거를 도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은 강론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제 전체 제도를 선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허점들이 생길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입법상의 보완들을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한 냄비 안에 섞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 이 얘기는 공무원연금을 선보지 말자. 당분간은 괜찮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봐요. 이제 이런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공적 부조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민연금과 좀 다른 성격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도의 특수성 있고, 근데 공무원의 여러 가지 뭐 기본권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평소에 소득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낮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가 재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니들 돈 내고 돈 낸 만큼 받아가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손실이 지금 손실이 이른바 손실이라고 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지금 고갈됐고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나눠주고 뭐 달라는 거를 지금 국고에서 넣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약속한 거라고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 IMF 나고 나서 2000년도에 법 개정을 할 때 퇴직금으로 그 공무원 연금 기금을 갖다 썼잖아요. 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기금 결손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일찍 국가가 기금 결손 나는 부분에서 이제 돈을 못 주게 되면 그거는 국고에서 지원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이제 93년도 첫 적자가 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지급액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계속 들어가는 양상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약속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 기금 수입의 결손이 이 지출에 비해서 적어서 이제 연금을 못 주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계속해서 출연금을 넣는 이 방식은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이 법은 정부에서도 이거 고치겠다고 안 그러는 거로 봐요,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현재 뭐 한 2조 원 규모의 그런 그 출연, 정부 재정 출연하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안 봐요, 저는. 그리고 2010년까지 뭐 2020년이 되면 6조 원이 넘어간다 이런데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우리 재정 규모가 감내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쌓이는 과도한 수급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20몇 년, 30년에 걸친 긴 기간을 두고 국민연금하고 맞춰 나가는 식의 그런 법 개정 이런 것들은 저는 타당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이 이제 추진 방식에는 이견이 저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틀에서 길게 내다보고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바꿔나가는 국민연금하고 맞춰나가는 이 방향은 저는 뭐 누가 해도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 뭐 정부가 그간에 이제 공무원 연기금에서 뭐 가져다 쓴 뭐 이제 부당 사용하죠. 한 30조 정도 되는데요. 2080년까지 뭐 1278조로 보전금이 이제 누적돼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 그 보전금 지출률이 GDP로 보면 0.3%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80년까지 그 어마어마한 1278조가 들어가는데 그 평균 한 0.7% 정도 GDP 대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근데 뭐 외국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뭐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그렇게 정말 나쁜 거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이 기초연금 문제를 얘기한 부분들은 자 공적 부조 맞죠? 그러면 전 국민들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았으니 그 부분들 빼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해도 됐으니까. 근데 이건 문제는 이번에 제도 개혁을 하면서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 강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제도 개혁을 하면서 그 부분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그러면 반영돼 있는 수수성들에 대해서도 제도 개혁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손을 안 봐요. 그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걸 따로 떼놓고 보자 그러면 자 법은 다 만들어 이미 법안까지 내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저는 뭐 단순하게 새누리당이 초안을 가지고 그러면 사직 대화를 해서 그다음에 강론 차원에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입법을 하자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법안부터 다 만들어내놓고는 이거 연말까지 통과시킨다고 해놓고는 그러고 나면 나머지 공적 부조로서 우리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 다 빼버렸고 그러고 나서 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이 고령화가 돼서 오래 살아서 죄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국민연금보다 더 나빠졌으니까 82세 이상 더 살면 공무원들도 유리하다네요. 이제 더 오래 살으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또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준용한다고 돼 있지만 100% 준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는 이렇게 그 세계에서 공적 연금을 이런 식으로 개혁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영국만 해도 저는 뭐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연금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을 해서 6년간 논의하고 대부분의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노사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도 가지 않아요.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부실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폭력적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그런 공무원들에게 그러면 그 공무원 연금의 개혁의 당위성은 있으니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요,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예. 예. 네,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예. 새누리당이 지금 개혁안을 내놨거든요, 이른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느 것들이 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요 내용이 이거거든요. 현행 60세 이상의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요. 예, 단계적으로. 예. 예. 그다음에 월 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플레가 올려도 그냥 그 금액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네요. 그건 이제 물가 인상 같은 것은 국민연금도 그렇고 모든 연금들이 링크가 돼 있는데 반영은 돼 있는데 그냥 그 수준으로 먹는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예, 예. 그다음 퇴직자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금액의 2에서 4%씩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납입한다. 이건 뭡니까? 이거 돈을 줬다가 다시 뺏겠다는 얘기죠. 아니 이제 그거 제하고 준다는 얘기죠. 제하고 준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게 이제 퇴직자 이미 이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급여액에 이제 칼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소급 입법이에요. 이거는.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깎는다고 못하고 재정 안정화 기여금이라는 납입으로. 이름으로 해서 납입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한 거고 실제 지급할 때는 이걸 떼고 지급하는 거죠. 재정 안정화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내야 되는 거죠. 그건 내야죠. 떼고 주니까. 본의 아니게 재정 안정화 의사가 있다고 이제 믿는 거죠. 자, 그 밖에도 또 그 공무원 노조 측에서 문제 삼는 구절이 또 있나요? 조항이? 뭐 이렇게 골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뭐 이렇게 지금 뭐 노후 이렇게 퇴직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보면 이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은 제도를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재직 중에는 당연히 연령이 안 되고 이제 퇴직 이후에도 갈수록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정년 제도는 이제 60세로 돼 있고요. 근데 5년 동안 못 받는 거죠, 퇴직한 5년 다음에. 동안 못 받죠. 근데 공백이 생기네요.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은 또 50세입니다. 아. 그만둔 공무원들이 다른 길 찾아서 가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정년환을 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길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피아 빼고, 법피아 빼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정년 제도를 아예 손을 안 보면 이후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뭘 먹고 살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논의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실 공무원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연금을 이렇게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가야 되고, 근데
보수가 좀 박하다 보니까 보수로서 대학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연금이 워낙 낮으니까 그걸로 대출을 못 받죠. 근데 공무원들은 그걸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체적으로 그렇게 대출을 누적되죠. 자식이 한 2명 정도 되면 이게 뭐 한 달에 아니 1년에만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이제 정년까지 못 갚아요. 퇴직 이후에도 그 이제 연금으로 깝니다. 그러면 그게 연금으로 까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급빈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고려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그 딱 그 시기가 애들 이제 결혼시키는 시기입니다. 가장 지출이 많을 때 대부분 퇴직자들이 그 후배들 보기가 겁난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못 사주니까. 그렇다고 선배가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인데 하려 그러면 정년제도를 같이 논의하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 고려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 연금제도나 그다음에 향후 건강보험제도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 고령화 사회니까.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도를 설계를 이왕 하려 그러면 좀 그 다양한 전문가들 모아놓고 재정 전문가뿐 아니라 복지 전문가도 있고 뭐 행정 전문가도 있을 거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싹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들 연금을 예를 들어 그 300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80살이 넘어서 이제 이렇게 연금을 제대로 못 씁니다 이제는. 이제 아파가지고 또 누워 있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사회활동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60세 정년에서 받는 300만 원이나 80세 정년에서 받는 300만 원을 갖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이제 요양원에 이제 입원하고 그러면 또 국가에서 뭐 일정하게 요양 같은 경우 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수명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같이 좀 저는 연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건강보험대로 지출하고 연금은 연금대로 지출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노후에 받는 분들은 그 못 쓰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금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출이 많을 때는 연금을 보장해주고 정년을 같이 연장하든지 안 그러면 이후에 그 이제 이렇게 뭐 연금 피크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방식 찔끔찔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족연금 그 공무원이 이제 사망하면 10년간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60% 이렇게 삭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 노후에 쓸 수 없는 정도 상황이다 한다면 나는 그런 식의 그 폭에 그런 거는 저는 뭐 이해당사자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우리 사회적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출 많을 때 주고 다음에 지출이 적을 때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으로 오히려 그게 훨씬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프 인컴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급 개시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사는 때까지를 감안해서 그게 쭉 시간적으로 재정 소요가 똑같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생애연금을 계산을 해서 그걸 같은 액수를 시간적으로 좀 다르게 배분해서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은 저는 마이너한 거라고 봐요. 이거는 대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쭉 공무원들 실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쭉 말씀을 위원장님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현상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결혼중개회사 데이터를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걸 처음으로 인지한 게 2006년도였는데 되게 이게 IMF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라 그래요. 2000년 들어와서.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 1등, 2등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이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1등, 2등이에요. 계속. 두 번째는 지금 신규 임용자들한테는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준다. 공무원연금 사실상 없어진다. 이렇게 다 알려진 마당에 서울시 국어공무원 공채시험이 170대 1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노량진이 아닌데 소위 공시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원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진짜 공무원들이 살기 힘든 거냐. 만약 그렇다면 그럼 민간 노동시장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게. 우리가 지금 제 생각에는 100세 시대로 가는 이런 이제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식들 결혼하는데 돈 쓰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식 결혼하는데 돈을 그렇게 써요? 자기 노후를 담보로 해서 받은 돈을.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초고령 사회의 진입하는 이 단계에서 자기의 삶의 설계와 관련해서 전혀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행위들을 전제로 해서 제도 설계를 한다. 이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건 뭐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는 문제지. 예. 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우리 해당되는 문제는 위원장님 아니잖아요. 생각에는 네. 어떠세요? 그 지금 이 결혼정보회사들의 이 동향이 이 여론조사 동향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공무원 사관학교거든요. 예. 이른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들러붙는 이유는 그게 뭐 대단히 좋은 직장이라서가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뭐 진취적으로 나가가지고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번 해보고 크게 되겠다라는 꿈을 딱 접어버리고 최소 생계는 유지해야겠다는 이런 마인드지. 근데 지금 사회가 워낙에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기대치가 옛날에 모험적으로 뭐 투자해서 나가고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유지되는 요거. 그래도 공무원은 나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지. 예. 아주 지금 고용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몰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임금이랑 근로 수준이 대기업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은 또 들어가기 더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좀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많이 몰리니까 다른 직업보다는 좀 나으니까 뭐 좀 더 참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왜냐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딴 데 가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고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이 임금을 갖다가 급여를 갖다가 보완해 주는 측면도 사실은 사후적으로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하고 이거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많이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부도덕하고 이렇게 문제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놓고 압박하는 데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건 있겠죠. 예, 유시민 작가님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는 뭐 질문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디자인을 딱 했는데 5년이 펑크가 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그래서 제도가 있어. 저는 뭐 정년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년 문제도 좀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그렇지. 정년을 갖다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거나 그건 논의할 수 있다고 예, 논의할 봐요.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뭐 일단 그 아까 유시민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제 입으로도 답변은 좀 확인해야 돼요. 뭐냐면 일단은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것은 아예 이제 깨진 사회고 그러니까 한번 뭐 이제 무너지면 아예 이제 뭐 그냥 벼랑 끝으로 무너진 사회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일단 법으로 일단 신분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직권 변직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징계 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금은 미래의 문제고요. 당장에는 그 이제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 들어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대학교 나와서 그 이제 한 2, 3년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공부해서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세금 떼기 전 소득으로 한 월 150만 원 정도, 156만 원 정도 줍니다. 초임이, 구급 초임이. 구급 초임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돈이냐. 그러니까 와서 보면요. 그러니까 꽤 그래도 능력 있는 애들은 중간에 금방 그만둡니다. 또 네. 대기업에서 왔다가 예, 들어오면 다시 또 이전합니다. 민간 노동시장으로 나가버리죠. 다시 이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꽤 이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아마 이제 연금까지 불안하다 한다면 이런 이직률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또 아까 뭐 이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국민연금이 제도가 지금 이제 한 5년 6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에서 25년 가입하신 분들이 월 평균 한 84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 이제 평균 뭐 219만 원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똑같은 가입 기간을 두면 공무원 연금 14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33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219만 원인 거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럼 공무원 연금은 그 특성이 더 많이 내는 구조잖아요. 오래 가입을 시키게 만들고 우리는 2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권이 생기고 국민연금은 10년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죠. 개인이 내에서 받는 이런 것은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전체를 보면 국민연금은 월 평균 8만 원을 내고요. 공무원연금은 월 25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3배를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가입시키고 더 많이 받게끔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따지려면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하려면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은 비교가 안 되고요. 근데 그냥 비교가 안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비교시키잖아요. 이렇게. 글쎄요. 그게 아니,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같은 조건에서 예, 그렇죠. 같은 예. 조건에서 맞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하는 게 제일 타당한 건데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수익률은 타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이 좀 더 높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자, 근데 그 이제 통상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 올해 이제 제출된 국감 자료에 보면요. 그 공무원 연금이 어쨌든 간에
그 연금으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는데 근데 문제 수익비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 장관님 수익비요. 수익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제 똑같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30년을 그 이제 재직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보수 똑같은 것으로 보고 다만 공무원은 9급이 아니고 7급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고 보통 7급을 임명하면 뭐 4급 퇴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수익비가 그 기초연금 빼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 그 국민연금은 3.2배, 공무원연금 2.7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네요. 대신에 연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수익비는 예. 기본적으로 자기가 많이 낼수록 또 더 많이 오래 받는 가입할수록 거죠. 올라가는 거지만 예, 예. 가입 기간과 액수에 상관없이 네. 지금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이게 절반은 연금제가 연대로 있고,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국민연금은 평균 월 소득을 올리는 사람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수익률이 훨씬 높고 위로 가면 수익률이 그보다 좀 낮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소득자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공무원연금의 중간 소득자 그 수익비가 국민연금만 못하다면 당장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 게 낫죠. 그건 아니죠. 왜요? 수익비가 더 국민연금이 아니, 높은데. 단순하게 수익비만 계산합니까? 이후에 그 노후에 그 연금을 얼마를 받을 것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수익비라는 거는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3배를 더 내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보면은 그 3배 정도 더 내는 거잖아요. 그 공무원연금이. 내가 그럼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노조에 공무원연금 내는 것만큼 내면은 나중에 뭐 더 낼 수는 없게끔 만들었죠 법에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죠. 소득 상한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 더 내고 싶어도 더 낼 수는 없고. 아니죠. 만약 국민연금보다 3배를 더 내는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그게 고액소득 자, 계층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게 적용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는데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더 높다면 수익비라는 거는 전체 자기 생애에 받는 연금 액수하고 물론 내가 낸 것의 비율이잖아요. 자기가 낸 거하고 비율이에요.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기여금하고 그 퇴직소득을 비율이- 비교한 그 거죠. 비율이 만약 국민연금이 높다면 공무원연금 필요 없죠. 당장 국민연금으로 흡수해버리면 자, 되죠. 이게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는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퇴직 수익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높다는 아, 거고. 그거는 예. 기업에 퇴직연금을 따로 운영하는 건데 그거는 국민연금하고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총 퇴직소득 대비 기억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비가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 연금에 대해서 소중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죠. 그렇죠. 적자가 나는 거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적자는 공적연금의 적자는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수익비 이렇게 주는 국민상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나는 건데 적자는 그 적자가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나 재정의 흐름으로 볼 때 감당할 수 그것이 있느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자면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연금은 제가 볼 때는 한 인구 구조가 막대형으로 안정화되기 전까지 한 20년 과도기가 있는데 그 기간을 현명하게 넘기면 독일식으로 적립 안 하고 부가식으로 해도 될 만큼 우리 인구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2080년 이후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2050년부터 2080년 사이에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면 되고요. 공무원 연금은 이미 이거는 국민연금보다 28년 일찍 출발해 가지고 다른 반전의 계기가 없어요. 지금은 퇴직자의 숫자가 쌓이는 만큼 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라고요. 네. 공무원연금도 뭐 항구적으로 이렇게 뭐 무조건 그 기하급수로 늘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정한 시점 되면 이제 그 그래프가 꺾이는 거고. 네, 뭐 그 다만 시점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네, 없는 네,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 다만 그 저는 그 공무원연금의 재정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늘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에 혹시 이제 맥락 속에서 네. 마냥 이게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이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오해. 오해는 안 예,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 예.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연금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액연금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 형평성 중에서 가장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정확히 좀 진단하고 네. 좀 개선책을 찾는 부분 맞다 생각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와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당사자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그 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부의 태도,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요.
원래 이제 2006년도에 공무원연금법 문제를 제가 거론했을 때에도 행정자치부 당시 행자부에서 시안을 만들어라. 시안을 만들어서 사회문화장관회의에 보고를 한 다음에 시안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여론 수렴 절차, 의견 교환 절차를 거쳐라. 그런 다음에 그 야당하고도 여당 야당과도 미리 좀 협의해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좀 공감대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을 중심으로 안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입법 예고하고 다시 공청회하고 이 과정을 거쳐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물론 그 전에 이제 지금 정부 여당 주장은 2005년도에도 논의가 있었고 이제 공개적으로 크게 논의는 안 됐지만 그다음에 2009년도 개혁 때도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모든 사안들을 다 검토하고 정부안을 낸 게 아니에요. 새누리당 안도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막 비판이 여기저기서 빗발치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몇 가지 좀 보완 조처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공무원연금법과 연동되어 있는 법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여론전으로 소수의 공무원들과 다수의 국민들을 딱 이간시켜 놓고 군사작전하는 식으로 고립시켜서 지금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의 법 개정 추진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부가 좀 정부 여당이 재고를 해봐야 된다 지금이라도. 예, 뭐 말씀 맞고 그다음에 지금 저 공무원 노조 쪽에서 이제 이 문제로 그 정부와 이렇게 교섭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없습니다. 만난 적이 있습니까? 황당한 거죠. 인정을 안 근데 해주잖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아니 뭐 그 지금 그 며칠 전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그 하면서 그 이 공무원 연금 계획을 갖다 연내 마무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시안을 준 했거든요. 거죠. 황당한 네. 거지 그거는. 작전을 그러면, 딱 내린 거죠. 명령을. 연내 그럼 연내 결혼하겠다. 그럼 그 배우자는 그 상대는 만났는지 아직 안 만났다. 뭐 지금 아니 결혼까지 아니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지금 연내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공무원 연금 계획을 연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데 왜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야기 안 하겠다는 예, 뜻이에요. 얘기 안 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거고 예. 자신 있다는 어차피 거죠. 공무원 뭐 해봤자 한 120만 명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돈 낼 이제 거기다 그 사람들한테 돈 내줄 국민은 4천만 5천만이다 이거지. 되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유권자 숫자를 뭐 계산하는 부분들은 뭐 그쪽 자유니까 뭐 그런다 치고요. 근데 처음부터 정부 안은 없었습니다. 그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당정 협의 검토 내용이지 정부안은 아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부는 처음부터 셀프 계획이기 때문에 빠지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이 연금학회하고 이제 청와대하고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던 거고 그 이제 여론의 간보기로 한번 띄워보고 그래서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삭감하라니까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여론의 지지 여봤다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더 강화시키는 안을 좀 내놓는 과정이지. 그 또 연금학회는 학회대로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 학회에서 낸 적 없다. 단지 그 참여한 몇몇 교수가 냈던 거지. 물러났잖아. 예, 이렇게 또 그래서 사퇴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니까 처음부터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이해당사자 빼고 그리고 연금학회 들러리 세웠고 정부 들러리 세웠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잠깐 이제 논의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제 아까 그 디자인의 문제 좀 잘못된 것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월 400 이른바 고액 수령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논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가 그 퇴직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2~4%씩 2에서 4%씩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납입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위헌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는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까지 가지고 가도 거기서 위헌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이.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또 다른 안이 나왔어요. 정부안과 별도로 그 공무원 연금의 상하한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인데 연세대 김진수 교수안. 예, 이분이 연금 전문가세요. 예, 이분 안은 뭡니까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 최고 350만 원, 최저 150만 원 주되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 지급은 안 하고 현 퇴직 연금액의 15%씩 삭감하면
재정 절감액이 오히려 정부안보다 많아진다 이런 건데 좀 쉽게 지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이거 뭐죠? 그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 이제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이렇게 그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다르잖아요. 예.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뭐 좀 잘 살면 많이 내잖아요. 예.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이제 같은 병으로 이제 진료를 받을 때는 똑같은 그렇죠.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납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그 받는 부의 거죠. 재분배 받는 기능이 거죠. 있는 근데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강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죠. 보험이죠. 근데 이제 지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납부액이 많은 건 사실인데 네. 결국에는 수급액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상한선 하한선을 갖다가 이렇게 350에서 150 아. 지금 350 이상 받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많아요. 네. 대법관 출신은 700만 원, 800만 원 받아요. 교장 선생님 출신만 해도 이거보다 더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예. 연금 안 받아도 사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재분배 효과를 갖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여 보자라는 것이죠. 네. 그런 뜻이. 지금 그 참 이런 참 그러네요. 그 700만 원 뭐 한 분이라더라고요.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300만 원 이상이 또 한 몇만 명 되죠. 근데 그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안대로 연금 개편하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편익 분석을 해놓은 것이 없어서 정부 이제 당정 협의 검토 내용을 보면 구급 30년 했을 때 2015년 그 가입자는 이제 현재보다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지금 7%잖아요. 이제 10% 내고 월 96만 원 받고 이제 2016년 입자는 이제 76만 원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새누리당 안대로 가면 기존의 고액연금은 거의 건들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 연금은 이제 하한선만 훨씬 더 내려가 버린 거거든요. 내부 격차가 더 커졌어요.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이후에 기존에 있는 재직자도 그 수익비가 이제 국민연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용돈연금 돼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가뜩이나 그런 그 비판 받고 있는데 그래서 또 재직자는 아니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규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왜 그 선배들을 부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말 세대 간 연대가 깨져버리거든요 지금. 이런 굉장히 지금 우려가 스럽고 또 내부 격차를 더 크면서 정작 또 국민연금과의 그럼 형평성 맞춰놨냐? 정말 그 아래 사람들만 맞춰놓고 윗 사람들은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획안 관련해서. 그래서 김진수 교수가 이제 이런 안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새누리당이 내놓은 그 월 438만 원. 새누리당 그렇게 낸 그 정책이나 이런 분들도 그 사학연금 받고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지금 그 연금학회 그 낸 교수들도 이렇게 받아요. 교수들 저 보수 세니까.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 연금 하나도 안 건드려요. 사실 본질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건듭니다. 안 건들고 너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고 그 438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300명도 안 된다는데 지금 저도 정확히 숫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뭐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뭐 2%에서 4% 뛴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새누리당이 그 이제 적게 받는 사람들한테는 2% 이제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4% 뛴다고 하는데 이게 몇 푼 차이나 나겠습니까? 예, 얼마 안 나요. 몇 푼 차이 안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이제 해년마다 이제는 그 이제 사망자 생기고 또 신규 수급자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그 계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도 굉장히 비능률적이고요. 요 계산안이라고 그냥 연금공단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효과도 없고 고액연금자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제도 복잡하게 설계해 놔서 다음에 집행도 어렵고 나는 왜 이런 계획안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진수 교수가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뭐 그 김진수 교수님의 안을 보면 기존 제도보다도 훨씬 그 내부의 소득 격차는 줄이는 방식이에요. 확 줄죠. 확 줄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큰다고 해서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어찌 보면 강화시켜준 측면도 있죠. 예. 왜냐 그 노후소득 보장을 하한선, 그렇죠. 뒀으니까. 한선 뒀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몇만 명 정도는 저 100만 원도 못 받거든요 공무원연금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를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새누리당 안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개인적인 평가는 훨씬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은 분이다. 근데 이게 새누리당 안과 그냥 다른 건 아니고요. 보충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새누리당 개혁안에도 국민연금처럼 그 7급 공무원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국민연금처럼 수익비를 올려주고 위쪽은 내리기 위해서 A값 말하자면 재직자 평균 월소득급여 3년치 그거를 이제 50%의 가중치를 줘서 연금액 산정할 때 넣도록 산식을 넣었잖아요. 그걸로 일단 조금은 완화가 되고 이 상하 격차가
그다음에 거기에다 김진수 교수안을 또 추가하게 되면 아래쪽은 이제 하한선을 설정을 해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되도록 하고 위쪽은 그렇게 그 A값 맞으면 균등화 요소를 50% 집어넣어도 고액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고액을 받는 분들은 현직도 높은 자리를 했고 소위 관피아 이런 데 해당되는 분들 아니겠어요 전부 다. 나가서 민간 노동시장 가갖고도 고문으로 뭐도 취직도 잘하고요. 돈 억수로 많이 벌면서 또 공무원연금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 중단을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고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도 이제 이 상한선을 두는 거 이런 것들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개혁안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수익비를 격차를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제 균등화 지수 그걸 넣는 게다 플러스 김진수 교수 안을 넣게 되면 이거는 사회연대의 원리는 상당 부분 지금의 현행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많이 진척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네. 그 장관님의 말씀을 뭐 제가 뭐 부정하지는 않고요.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제 공무원연금에는 아까 이제 후불임금의 특성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 연금액을 그렇게 조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보수를 좀 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9급으로 들어온 신규자들의 보수를 좀 올려주는 방식. 이렇게 하면 다음에 연금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소득 재분배 A값 B값을 둬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연금으로 왜냐 보수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지금 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은 해봐야 몇만 차이 안 납니다. 또 76만 원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김진수 교수가 이 하한선 정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한선은 무조건 채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으로는 무조건 못 채워요. 무조건 아니, 못 채우는데. 그러니까 예, 김진수 교수 안이 그거에 대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고. 배척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보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단순하게 새누리당 안 정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획기적인 안이죠. 네. 어찌 보면 새누리당 안에 비교한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안은 연금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또 고액연금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그 아주 절석적인 안이잖아요. 근데 김진수 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세대 간 연대도 지키려고 했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그런 거죠. 세대 간 연대나 그 공직 내부의 형평성 또 국민연금의 형평성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도 고민이 좀 많다는 거죠. 훨씬 많다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새누리당 안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별도 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안이 정작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붙는 정부 재정을 2080년까지 442조 원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윤성명 씨 등은 새누리당 개정안에 빠져있는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재정 절감폭은 147조 원에 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김 교수는 실제 재정 효과도 크지 않은 정부 여당안이 공무원 노조의 극심한 반발을 빚는 이유는 재정 부담에 따른 책임을 전체 공무원 집단에 분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김진수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은 새누리당 안은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없고 실제로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도 못하는 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괜히 뭐랄까 그 반발만 부르는 그런 아니다라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건 어떻습니까? 442조 원이냐 아니면 147조 원이냐? 요 진단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주 그 숫자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예.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을 뭐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니까 실제로 그 새누리당이 지금 그 TF팀에서 만든 안이 그 설계가 옳은 건지 재정 추계가 옳은 건지 설계가 아니라 재정 추계가 옳은 건지 그 윤석명 그 연구위원은 재정 추계가 옳은 건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 참 나는 그 이 국책 연구기관들 참 그 전체는 아니겠지만 되게 무책임해요. 사실 그냥 던지기만 하거든요.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다음에 그 각종 뭐 제도들도 뭐 엉뚱한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보건사회연구원 맥이 잘 나왔네요. 한 14년 근무해도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받습니다. 근데 뭐 그 9급 그 150만 원 받는 게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나 참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저는 이런 발상들이 그 왜 생긴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무슨 노비입니까? 근데 아니 공무원 퇴직금 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공무원 연금 제도를 과거 정부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퇴직금도 버텨놓고 보수도 버텨놓고 다음에 그 적게 줄 테니까 연금으로 받아라 해놓고
그다음에 각종 기본권도 야 누구 좀 참아라. 다음에 누구들 연금 있지 않냐 해놓고는 이제 와서 사실은 여기는 비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비정상인 것은 정상화시키는 게 박근혜 대통령 그러더만요. 그러면 정상화시켜야죠. 아니 퇴직금을 당연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인 거지. 이걸 어떻게 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이런 발상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점은 이견이 있으신 거죠. 네. 퇴직금은 그것은 저 노동법에 의거해서 네. 그거는 사용자로서 당연히 적립하는 거고 예, 피용 근로자의 성격을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또 적립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과 별개로 그 문제는 다루는 것이 합당하죠. 예, 근데 별개로 그거를 다룹니다. 전부 다 집어넣어서 공무원 연금 재정하고 함께 섞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전 좀 이제 우리가 문제 인식을 똑바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극단적으로는 이제 퇴직금도 주고 그러면은 저기 저녁에 일했던 거 연장 근로 시간 다 쳐서 주고 휴일 수당도 다 주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도 대기업하고 똑같이 하고 아니, 뭐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민연금으로 가자. 저희들이 뭐 그 주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대기업 수준으로 그 보수를 달라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과거에는 이제 공기업 수준, 그다음에 뭐 300인 이상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100인 이상으로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소득,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100인 이상 기업으로 비교하면 그 연간 한 10조 정도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정부가 그동안 이제 절감을 해오고 있는 거고, 과거 정부는 훨씬 많이 아꼈었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 이제 연장 근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사실 목숨 내놓고 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그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줍니다. 하루 내 일을 해도. 그리고 그 비용도 이제 본봉이 한 80% 정도 수준. 그리고 그 이제 민간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1.5배에서 뭐 야간 연장 같으면 이제 2.5배까지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뭐 2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4시간만 최대 4시간만 주고 이제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늘 정부가 그랬어요. 그래 누구 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 해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제도를 그 공무원 연금에다 빗대면서 계속 왜곡시켜 온 건데 이번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터무니없이 무리한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용자로서 보수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런다고 해서 막 확 올려서 막 국민들께서 그냥 놀래게끔 할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보수 간에도 예를 들어서 소득세 재분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하고 하우상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제도들을 같이 좀 손보면서 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그냥 너무 무리한가요? 자, 뭐 입장 차이가 바로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토크가 바로 그 주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의 한 축에는 정부 개혁안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내놓은 정책이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냐 50%가 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기가 좀 올라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 노조에서 아무래도 뭐냐면 국민 여론과 여론에 거슬러서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론과 함께 가는 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정의당의 입장이에요. 아니 딱 보니까 그 집회장에 분명히 정의당 깃발이 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여기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니까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아니 뭐 연대를 한다는 차원에서 네. 간 걸로 보여지고 그게 있다고 해서 뭐 정의당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죠. 네. 저는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보 정당인 그 정의당이 네. 자기 입장을 명확히 있어야 한다 봅니다. 그런- 국적연금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네.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이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될 건지, 이와 관련된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가 새누리 정책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공감은 한대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왜 정세는 못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 여론 뭐 처음에는 뭐 100대 빵이었죠. 이제 지금 뭐 70대 30 정도 가다가 지금 뭐 최근 여론 이제 50%좀 넘더라고요. 이제 찬성 여론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2차제에 뭐 공적임금 전반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본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자기 노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범국민 대책기구도 꾸리면서 뭐 여야를 다 포괄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 논의를 같이 붙어주면 저는 그 지금처럼 국민들께서 하향 평준화의 논리 속에서 이렇게 빠져 있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그 속에 진보 정당들이 향후에 역할들도 커질 거고
그 속에 또 그 정치 세력화도 더 뭐 많이 되지 않겠냐. 왜냐 입장이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최소한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지는 않거든요. 뭐 중향 평준화든 상향 평준화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이 그 공무원 연금이 뭐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뛰어넘어서 나는 진보 정당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름자도 정의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저기 지난주에 그 공무노조 그 수원시 지부에 가서 무슨 이제 강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당연히 이제 이 문제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제가 그 수원시 노조에서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일단 그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일단은 지금 공무원연금이 여러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설계 당시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담아서 고치긴 고쳐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고칠 생각이 있다. 또 고친다면 그게 뭐 더 많이 받는 쪽으로 가겠느냐. 어차피 덜 받는 쪽으로 가는데 그 덜 받는 것이 뭔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고 또 그간의 어떤 여러 내부 격차라거나 이런 문제를 좀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더 지는 이제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런 걸 우리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의사가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특히 이제 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공무원들이 이제 철밥통 지키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탕진하는 걸 계속 이제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치는 데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친다고 하지만은 공무원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국민들이 이해를 모아나가는 그런 노력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따지면 모든 연금 다 올려놓고 하는 게 제일 맞죠, 사실은. 그러나 그게 현실적이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구체적인 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봐요. 뭐 시간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또 그러면 공무원연금의 재정 문제를 사실은 뭐 한 10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정부 재정으로.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이유가 문제인 거죠. 좀 그렇죠. 한 이후에 이런 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조급하게는 하지 말자는 거고, 저희들이 계획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현장의 목소리 정확히 들으셨죠. 제가 얘기한 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손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그 연금으로서 기능을 아예 뭐 어떻게 만드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동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 국민들께서 공무원들 너무 이렇게 그냥 뭐 개혁 조금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세계 각국이 다 그렇지만 공적연금을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부패로 나라가 망하죠.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로 그때 얼마나 잘한다고 했습니까? 다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탕진한 돈이 한 50조, 지금 보니까 뭐 언론 보니까 100조 넘지. 100조가 넘습니까? 근데 합하면은 뭐. 근데 뭐 50조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향후 공무원 연금의 그 보전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100조가 넘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질타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낸 세금을 사실 공무원 연금이 어찌 보면 사용자로서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고 국민도 사용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도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 연금에 쓰이는 건 나쁜 거고, 이런 그 4대강이나 자원외교나 이런 데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정부패를 탕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질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를 빠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국민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게 좀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 어디 방송 나가서 얘기한 것도 무슨 당과 관련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인데 오늘 드린 말씀도 무슨 정의당 입장인 것도 아니고 정의당은 평당원들의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구속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이충재 위원장님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냥 진일보한 거라고 봐요. 제가 제 경험으로 솔직히 뭐 공무원 노조에서 저한테 국민 앞에 참여해라 이런 성명서 내용도 있던데
그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말을 붙여봤잖아요. 민주노총 그때 이석행위원장 체제 때인데 장관실 방문도 하시고 우리가 하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2008년 1월에 제가 의원입법 발의했던 그 법안은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낸 것보다 좀 더 온건한 거였어요. 단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좀 더 들어가고 퇴직금 제도하고 다 쳐가지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맞추는 식의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어디 지방에 행사 가거나 어디 행사 나가면 다 피켓 들고 오셔갖고 전공로 분들이 막 고함도 치시고 욕도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대화하자고 그랬어요. 공개 토론도 하고 다 하자 이거를. 이제 행자부가 안 움직이니까 그때는 행자부가 안 움직이니까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가 안 움직이니까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반대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들께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하향평준화하면 안 된다. 그럼 진보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연금으로서 여러 면에서. 이 말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고 국민들에서 열받게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그 열받는 것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정서적으로 공무원연금마저 국민연금처럼 하향평준화 시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미 하향됐네. 근데 나는 하향됐는데 공무원연금은 하향시키지 말자고? 이렇게 되니까 정서적으로 저는 더 부작용이 온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2006년도에 제가 그 공무원 노조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지금 이거를 막으면 막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못할 거다. 근데 몇 년 지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국고지원금이 2조 원을 넘어가면 그 시점에서 여론의 역풍이 와서 누가 대통령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점에서 굉장히 난폭한 개혁안이 나올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또 막으면 또 한 5년 후에 5, 6년 후에 그 국고지원금이 5조 원을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는 그 여론 역풍 때문에 더 센 놈이 또 와요. 이게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노조분들에게한테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빨리 할수록 낫다는 거예요. 늦으면 늦어질수록 모든 기득권에 더 심각하게 칼질을 하는 개혁안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옳건 그르건 그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 이제 그 내놓고 나서 그 정부에서는 못했었죠. 이명박 정부로 넘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 이제 계획을 하긴 했었죠. 근데 2010년 1월 1자 계획인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해당 사자가 참여한 것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급 개시 연령도 늦췄고 지급률도 좀 낮췄고 내는 것도 더 많이 냈고 이러면서 나름의 그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때도 10년 정도는 괜찮다. 왜? 그때도 어차피 연금의 적자는 해소 못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장관님께서 그 언급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구조개혁 하자는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부가 됐습니까? 돈 없다. 당장에 줄 돈 없으니까 그 이제 모수개혁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보십시오. 이번에 해놓고 나면 그러면 5년 그 이후에 또 10년 이후에 계획하지 말자? 아니다 봅니다. 왜? 그때도 적자는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를 좀 분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2008년 1월에 낸 안은 2026년까지 국민연금하고 맞추는 대신에 기존 법에 의해서 수급권을 획득한 분들의 수급권에는 하도 손을 안 대는 안이었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 요율을 조정하면서 나머지를 퇴직연금으로 분리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하고 등등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나게 돼 있는 안이었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논의를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셨잖아요. 그때. 아니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안이 그 이명박 정부로 그대로 살아 있어 가지고요. 그 안을 갖고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 발전인자 뭐 1기한, 2기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3기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안 가지고 논의했었던 거고요. 정부가 말씀처럼 당장에 퇴직금 줄라니 돈이 없다. 그래서 모색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다 책임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공무원들이 언제 제도 설계할 때 단 한 번에도 목소리 내본 적이 있었습니까? 다 이게 우리 책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기 멀리 효자동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도 이제 정책 노조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책 대안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연금, 그러니까 이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그 전문가 토론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 대안도 같이 좀 만들자. 그래서 그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넣어놓고 나면 좀 손해 볼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손해 볼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왜?
저희들도 압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내놔도 우리는 이게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같이 맞추자는 거고, 그리고 그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국민연금 좀 더 올리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어정쩡한 것도 좀 다시 좀 설계를 하자. 우리가 최소한 대안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하고 이제 정치권에서 법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늘 걱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합니다. 그게.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신 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과 저희들이 따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예. 공무원연금에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제도들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같이 논의해야 돼요. 예.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 안 해버리니까. 우리야 뭐 공무원 노조도 노동상권 다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헌법상의 권리를 짓밟는 대가로 무슨 사탕 주듯이 이렇게 한 거 이런 건 철폐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그럼요. 동의하고요. 그리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저도 뭐 이해하느라고 정말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래도 큰 골자는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뭡니까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를 못한 척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제가 실제로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금을 많이 받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대통령이죠. 근데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퇴직하면 그렇게 받죠. 얼마 받습니까? 그 소득 대체율이 95%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연예계 95%를 받게 되고요. 그거 한 달에 뭐 한 800 몇십만 원 받는데. 아니요,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은 별거 아니고요. 사무실, 비서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연금은 아니요. 그러니까 연금도 한 1,000만 원 훨씬 넘고요. 1,100만 원은 안 되던데 전에 보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아는 건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시면서 정작 공무원들한테 애국심으로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러면 그 연금은 국가를 위해서 받는 거라니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하여튼 뭐 국가를 위해서 받는 건 모르겠지만 아니 국가 위에서 받는 거. 국가 위에서. 저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이제 다른 이름은 국민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형평성 문제 갖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얼마든지 동의가 된다 하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제발 좀 이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국민들 좀 이간질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이 연금 인자 문제 걱정되면 특히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 한다면 부정부패나 이런 것이 또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재앙인데 제발 이렇게 좀 나쁜 방향 속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을 안 몰아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세요. 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 자체가 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고, 또 이 개혁을 하게 되면 사실 국가가 우리가 사실 공무원 분들한테 했던 약속을 어느 정도 깨는 성격이 있잖아요. 좀 약간 미안하게 봐야 될 깨는 거지.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공무원, 그다음에 다수의 납세자, 그래서 우리 돈으로 쟤들만 왜 잘 살아, 이런 식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휘둘릴 것 없이요, 좀 이해와 연대의 감정을 갖고 좀 이 싸움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혁의 또 다른 올바른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그걸로 국민을 좀 설득해 가는 그런 논리들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 여당은 이런 식으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몰아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 입장 좀 냅시다. 바로 이럴 때 이렇게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정당이 하는 역할에 바로 이런 걸 조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입장을 분명히 우리 안 또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안 저안 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타협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충안은 좀 나쁘다 느낌이 뭔가 좀 절충안도 좋은 거예요. 예. 어쨌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좀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에 정의당이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